각이 사는 증시 각도기. 네, 안녕하세요. 전문 투자 증시 나침반 안지원입니다. 네, 각이 쓴 각도기 곽상준입니다. 네, 오랜만에 섰습니다. 예, 이틀째 이렇게 반등이 나오니까 네. 오늘은 조금 오늘 제대로 섰네요. 안도가 되네요. 네, 아주 옷깃을 좀 세우고 할까 방송은? 이렇게? 어제 하루는 조금 부족했는데 어제는 좀 기분이 나빴어요 사실은. 어제가 사실 코스피가 1% 올랐는데 오늘 1.5% 올랐거든요. 네. 오늘 좀 저 좀 눌러주세요. 특유의 그 누름으로 까불 안 하게. 네. 까불 안 하게. 하고 싶어 지금. 나 엊그저께 나 저 고객들한테 메모 뿌렸잖아. 카페에 메모 올렸잖아. 증거도 있어. 2,905포인트. 자, 여러분 여기서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굳건히 갑시다. 네. 나 저점 쪽집게 도사로 등극할 수 있을 것 같아. 또 이러다가 또 각방꿀 나옵니다. 또 내일부터 빠지죠. 감사합니다. 네, 차분하게. 그래 이런 걸 바랬어요. 눌러주는 거. 누군가 옆에서 눌러줘야 돼. 야, 참 다행입니다. 코스닥이 오늘 많이 올랐거든요. 어제 1.4% 올랐는데 그러니까 코스닥만큼은 못 올랐어. 오늘 계좌 수익률들이 3%씩은 못 올랐어. 그래서 사실은 자랑할 건 없어. 3%도 안 올려놓고 주제에 까불고 있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3% 올랐습니까? 3%는 안 되죠. 그렇죠. 겸손합시다. 네. 3%도 못 오르는 주제에. 응? 알겠습니다. 네. 오늘 어제에 이어서 개인 투자들이 양시장에서 매도를 했습니다. 코스피에서 1,200억, 코스닥에서 1,600억 매도했고요. 외국인은 오늘 코스피에서 한 4,000억 가까이 팔았는데요. 코스닥에서는 1,800억 매수를 했습니다. 기관은 코스피에서 5,000억 매수했는데요. 어제 7,000억 매수하니까 양시장에서 코스피에서 양일간 많이 사고요. 코스닥에서는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환율도 한 1,186원대로 좀 많이 안정화된 것 같고요. 오늘 홍콩은 또 휴장이었네요. 미국 금리도 조금 양화절인가 중양절인가 춘향절인가 네. 중앙절이요. 중앙절. 예. 네. 일단 미국 9월 CPI가 어제 발표가 있었습니다. 5.4% 전년 대비 상승을 했고요. 전월 대비 0.4% 상승을 했습니다. 소비자 물가 지수로 보면은 2008년 이후 최고치 기록을 했더라고요. 물가 우려가 좀 계속 지속되는 것 같고 의사록도 발표를 했거든요. FOMC 의사록 발표했는데 테이퍼링을 11월 중순이나 12월 중순에 시행하는 요 방안을 논의를 했고요. 매달 줄이는 규모는 국채 100억 달러, MBS 50억 달러씩입니다. 그리고 발표 직후에는 미국 그 주식 선물, 주가 지수 선물이랑 금리가 좀 급변하긴 했는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되돌렸고요. 별 반응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기존에 기대하던 내용하고 거의 비슷한 내용이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꾸 금리를 올릴 거라고 두려워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번이 사실은 핵심 금리 인상에 대한 두려움이 작용한 것이 지금이다라고 볼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빨리 금리 못 올려요. 못 올려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조금 오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몇몇 앞으로 한 3개월 지켜봐야 되는데 연준 인사들이 계속해서 이 정도면 이번에 이제 테이퍼링 얘기하듯이 금리 인상해야 된다고 막 이러면 그러면 이제 가능은 할 거예요. 근데 그게 그것이 걔들의 방법인 것 같아요. 요즘에는. 그러니까 계속 뭔가를 얘기해서 인식을 심어주고 그때서야 움직이기 시작하는 그런 거죠. 근데 만약에 내년 연말에 금리 올릴 때 아마 이때 금리 올릴 것 같아요. 우리나라 지금 금리 올리는데 문제 있습니까 지금? 금리 지난달에 올렸잖아요. 네. 아무 문제 없잖아요. 네. 아마 이럴 때 금리 올리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미국도 충분히 익숙해져 있을 때. 그렇죠. 올려도 괜찮아. 이러면서. 예. 네. 그리고 골드만삭스에서 이제 현대차 관련한 리포트를 내면서 말레이시아의 동남아시아 말레이시아의 차량용 반도체 후공정 업체들이 몰려 있잖아요. 네. 그쪽 공장 가동률이 10월에는 거의 정상으로 돌아오고 있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우린 먼저 알았죠. 네, 조금 뒷북인 것 같아요. 현대차, 기아차, 자동차 업체들이 많이 반등을 했잖아요. 한 3일 연속으로. 그러다 오늘 처음으로 조정을 받았거든요. 네. 네, 어쨌든 이런 게 점점 이제 확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집단지성의 무서움이야. 우리는 댓글을 통해서 한 일주일 먼저 알았어.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이름을 좀 바꾸자. 골드만 각도기, 골드만 증시 각도기. 확실히 현지에 계신 분들의 도움이 진짜. 정말 큽니다. 우리 진짜 일주일 먼저 알았어요. 그래서 계속 요거 먼저 풀릴 것 같습니다라고 계속 얘기한 게 그 댓글 하나, 저희 댓글 열심히 읽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떤 분은 팟빵에서 사진까지 찍어서 롱비치항. 롱비치항. 롱비치항 아니고 그 옆에 있는 항구. LA. 아니 다른 항인데
이름 까먹었어. 하여튼 그 항구 막 사진 찍어서 보내주고 계세요. 사진을 어디서 캡처를 떴나? 뭐 그렇게.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앞으로도 같이 잘 부탁드립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굽신 잘 부탁드리고요. 굽신. 네. 네, 그리고 글로벌 신규 확진자 수도 안정화 추세라고 합니다. 4분기부터는 이제 생산 개선이 시작될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고요. 현대기아차는 11월부터 100% 가동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초과 근무 가능성은 아직 불투명하다고 합니다. 물론 하이엔드 반도체 수급 차질은 몇 분기 더 지속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현대기아차의 판매 목표 업데이트 그리고 전기차의 현지화 계획 요것들이 이제 다음 모멘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네. 현대차는 목표가 28만 5천 원, 기아는 11만 원 유지를 했고요. 오늘 처음으로 이 자동차 업체들이 그간 상승을 해오다가 오늘 조금 거의 보합세로 마감을 한 것 같다. 네. 오늘 같은 날은 좀 많이 빠진 거죠. 네. 시장 대비로는. 뭐 네. 쉴만하죠. 그동안 많이 그거 많이 올랐어요. 네. 예. 네. 그리고 물류난 관련된 소식인데요. 그 바이든 대통령이 LA항, 롱비치항 24시간 운영하라라고 언급을 했고요. 네. 주요 물류업체와 제조업체도 연장 근무를 촉구를 하면서 이 물류 병목 현상을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현재 해상에 약 50만 개의 컨테이너가 하역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좀 개선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바이든 대통령은 이제 오늘의 발표는 물류 대란의 판도를 바꿀 수 있다. 다만 소매업체와 화물 운송업체 모두 나서야 한다라고 나서기를 촉구했습니다. 네. 여기에 이제 월마트, 페덱스, UPS 같은 이제 물류업체 그리고 삼성전자, 타겟, 홈디포 등의 뭐 제조사, 유통업체들도 이런 민간업체들이 이제 24시간 근무하겠다 또는 이제 근무 시간을 연장하겠다 이런 연장에 동의를 했고요. 백악관은 이로 인해서 주당 약 3,500개의 컨테이너를 추가로 하역할 수 있겠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설마 저희 증시각도TV를 보는 건 아니겠죠? 우리가 3대 적체를 지금 올해 3대 문제 현재 장애 세 가지 주요 문제를 했는데 첫 번째는 공급 적체요. 이거는 이제 말레이시아하고도 깊은 연관이 있고 그리고 또 하나 이 공급 적체로 인해서 정상적인 중국의 공장 가동률의 과하 가동으로 인한 에너지 문제 이게 하나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물류 적체 이 문제가 있었는데 물류 적체 제일 끝에 풀릴 거라고 예상했는데 오늘 이 발언으로 인해서 동시다발적으로 풀릴 가능성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네, 네. 뭐 속도가 엄청 빠를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해소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 한국 분들 가면 그냥 금세 끝낼 텐데. 그러게요. 우리 한국 그 저 물리하시는 분들 가면 뭐 이렇게 금방 됐어요. 그냥 일주일만 주세요 하면 싹 끝낼 건데 우리 한국 사람 가면. 그러게요. 빨리빨리의 문화가 그렇죠. 필요한데요. 이럴 때. 네. 네, 그리고 오늘 카카오뱅크가 5.5% 오르면서 은행 업종이 제일 많이 올랐습니다. 4.1%나 상승을 했고요. 다만 이제 시중은행들은 보합세를 보였습니다. 네. 금리가 조금 안정세로 가네요. 2.4% 넘었다가 한국 10년물 금리가 2.34%대로 안정이 된 영향인 것 같고요. 섬유의복이 오늘 3.8% 올랐습니다. 많이 올랐습니다. 네, FNF가 5.6% 올랐고요. 한섬 5%, FNF 홀딩스 4.4%, LF 4% 정도 올랐는데요. KTB증권에서 FNF 3분기 실적을 굉장히 높게 전망을 하면서 목표가를 올렸습니다. 네. 매출액은 컨센서스보다 7% 높은 3,250억 전망을 했고요. 영업이익은 컨센 대비 19% 높은 770억으로 추정을 했습니다.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500%나 증가한 수치입니다. 네. 3분기 말 기준 MLB 중국 매장이 굉장히 빠르게 확장을 하고 있는데요. 연간 목표가 350개 확장이었는데 이걸 351개를 벌써 달성을 했고 3분기 말 기준으로 총 점포수는 현재 380개를 운영 중이라고 합니다. 참 의외예요. 왜냐하면은 지금 중국의 의료 관련해서 보면 리닝하고 이런 안타 이런 쪽의 판매량이 엄청나게 늘었고요. 반면에 그 나이키하고 아디다스는 진짜 완전 망했어요. 마이너스 한 36%인가 빠졌거든요. 판매가. 이거는 굉장히 놀랍죠. MLB는 미국의 상대 아니야? MLB는 미국밖에 없는데? 뭐가요? MLB요. 네. 메이저리그요. 네. 메이저리그 미국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한국에는 없어요. 메이저리그가.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미국 건데, 나이키 아디다스는 꺾였는데 이게 유지되는 게 참 신기할 뿐입니다. 네. 네, 그리고 실적 추정치를 상향을 해서 목표가를 85만 원에서 110만 원으로 상향을 했습니다. 그 적정 PER 구한 걸 보니까요, 24배를 적용을 했거든요. 이 휠라홀딩스의 해외 확장 구간 밸류에이션 상단에서 20%를 추가로 할증을 한 수치를
적었고요. 네. 중국이 여전히 초기 확장 구간이고 테일러메이드 인수 효과도 반영될 예정이라서 추정치를 추가로 상향할 가능성도 열려 있다라고 네. 아주 호전망을 줬습니다. 그냥 잘한 것 같아요. 테일러 메이드 인상. 우리 저기도 타이틀 리스트도 우리나라 거지 않습니까? 네, 필라 거잖아요. 네, 원래 필라도 외국 거였는데 우리나라 거고. 필라가 원래 외국 거였어요. 그래요? 몰랐어요? 네, 이거 세대 차이 느낀다. 필라가 어디더라? 미국인가 이탈리아인가 유럽인가 그 메이커예요. 근데 한국 필라가 너무 잘 팔아서 한국 필라가 유는수 사장이 그걸 그냥 먹었어요. 인터내셔널 필라를. 그래서 지금까지 온 거고 거기다 타이틀 리스트, 아큐시트 네트도 먹은 거지. M&A 잘한 거지.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이 휠라 브랜드가 조금 옛날 브랜드단 그런 이미지가 있었는데 오래된 브랜드예요. 저 오래된 브랜드인데 네. 신발을 굉장히 예쁘게 출시를 하면서부터 젊은 층에서 인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중국에서도 필라는 안 떨어졌어요. 매출이. 아까 말씀해서 나이키 그쪽은 떨어졌지만 필라는 안 떨어지는 네. 그런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하여튼 잘하고 있고 계속 사실은 지금 보니까는 한국 골프 인구가 500만?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어른들 중에 열풍이 불고 있죠. 몇 프로가 골프를 치는 거야. 그럼 사실 골프 메이커 다 우리가 먹어도 되는 거지 사실. 이렇게 비율적으로 많이 친다면. 네. 그리고 이제 공급망 차질되는 그런 기대감이 슬슬 올라오고 있잖아요. 네. 공급망 차질로 대표적인 피해를 봤던 것 중에 하나가 이 핸드셋 업종입니다. 네, 그렇죠. 예, 근데 오늘 폴더블 관련주들을 비롯해서 핸드셋 업종 전반적으로 소폭 상승을 했는데요. 삼성전자가 내년 스마트폰 생산 목표치를 3.2억대로 상향을 시켰습니다. 네. 네, 스마트폰과 피처폰을 모두 포함한 수치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2017년에 3.9억대 생산을 했거든요. 작년에는 한 2.5억대 정도까지 내려갔다가 올해는 2.6억대 정도 생산할 걸로 추정이 되고요. 네. 내년엔 23% 정도 높인 3.2억대를 생산 목표로 삼았던 것 같습니다. 네. 네, 피처폰을 제외하면 약 3억대 정도 만들 것 같고요. 폴더블 시리즈가 가장 사실 제일 많이 판매했던 2017년도가 이 피처폰 제외하고는 3억 1,900만 대거든요. 네. 이거하고 거의 비슷한 수치인 것 같습니다. 네. 네, 많이 목표치 올린 것 같고요. 이걸 달성하기 위해서는 일단 반도체 칩 확보가 우선인 것 같고 폴더블 시리즈가 기존 노트 시리즈를 완전히 대체할 정도의 인기가 좀 계속 있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생산량 목표치를 올린 거 보니까 어느 정도 공급망이 해소가 될 것이다라는 삼성의 전망도 좀 반영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품 업체들에 대한 주문 확대로 아마 이어질 것 같고요. 그간 조정받았던 핸드셋 업체 이제 좀 반등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지금 이 상태면 다 망하게 생겼어. 예. 지금 렌즈 회사를 다 망했어요. 거의 안 남았어 렌즈 회사가. 아주 좀 심각하지 지금. 네, 주가 빠진 거 보니까 오늘 많이 올랐어도 오른 것 같지도 않더라고요. 네. 네, 일단 폴더블 관련주들이 오늘 좀 많이 올랐고요. 파인테크닉스가 13%, KH바텍 7%, DKT 6%, 세경하이테크 6% 올랐고요. 그리고 인탑스도 4%, 캠트로닉스가 4% 상승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그 플랫폼 업체들 주가가 많이 올랐거든요. 네이버가 3% 정도, 카카오가 4% 정도 올랐는데요. 네, 많이 올랐습니다. 예, 골드만삭스가 네이버 목표가를 오히려 하향을 했습니다. 56만 원에서 52만 원으로 하향을 했는데요. 네. 이 SOTP 밸류에이션으로 이제 계산을 했는데 sum of the part 부분 이 사업 부분들의 가치를 따로 매겨서 이거를 합산해서 적정 시가총액을 매기는 방법인데 플랫폼, 이커머스, 파이낸셜, 웹툰, 제트홀딩스 지분 가치 이렇게 나눠가지고 산정을 했는데요. 이 중에 이커머스 가치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네. 네, 이커머스 시장이 앞으로 조금 안 좋게 보는 것 같습니다. 네이버 카카오가 지금 이틀째 외국인 순매수에 힘입어서 반등하고 있는데 아직은 우려하는 시각이 골드만삭스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좀 많은 것 같은데요. 한화투자증권의 김소혜 연구원은 규제 이슈가 단기적인 실적 영향은 제한적이지만 주가 반등 가능성은 아직은 낮다라고 언급했습니다. 이번 주가 하락의 이유가 실적 둔화 때문이 아니라 외부 변수로 인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언급을 했고요. 한국투자증권의 정호윤 연구원도 규제 관련 부정적 가정을 하더라도 현재 밸류에이션은 많이 하락한 상태인 건 맞다. 하지만 규제 논의가 지속된다면 센티먼트 회복에는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규제 논의 흐름을 더 지켜봐야 된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네. 네, 네이버 카카오도 많이 빠졌거든요. 네, 근데 아직도 좀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오늘 위메이드 게임 회사죠. 네, 글로벌 엄청납니다. 예, 동시 접속자 수가 80만 명을 돌파했다는 소식이 네. 아침에 알려지고 오늘 29% 상승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동시 접속자 80만이면 도대체
이건 뭐야? 80만 명이라는 게 좀 의미가 있는 수치인 것 같은데요. 위메이드가 2005년에 미래의 전설 2 출시를 하고서 이 80만 명 글로벌 동시 접속자 수 기록을 한 다음에 네. 기네스북에 등재를 했습니다. 세계 최초로 80만 명 기록을 한 건데요. 그래서 이번에 또 다른 작품으로 80만 명을 도달을 한 거죠. 작년 11월에 미르4가 출시가 됐고 이후에 전 세계 170개국에 12개 언어로 출시가 되는데요. 드레이코 그리고 위믹스라는 코인을 통해서 이제 현금화가 가능해지는 거죠. 이걸 네. P2E, Play to Earn이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NFT 기술도 접목을 해서 지금 인기를 굉장히 끌고 있습니다. 위메디의 장영국 대표는 이제 위믹스를 블록체인 게임의 기축 통화로 만들겠다라는 언급을 했고요. 이 P2E가 흥행을 하면서 이 위믹스 코인을 접목하는 다른 게임사들도 점점 늘어날 것 같고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게 룽투코리아도 한번 접목을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서버도 굉장히 빠르게 늘고 있는데 출시 당시 11개 서버로 시작을 해서 9월 말 기준으로 100개를 돌파했고 어제 기준 136개까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공매도가 상당히 많거든요, 이 종목이. 최근 3개월 누적 한 210만 주 정도 공매도가 쌓여 있는데요. 발행 주식수가 3,300만 주임을 고려하면 한 6%가 넘는 뒤진 거지. 굉장히 많이 공매도를 쳤어요. 뒤진 거예요. 공매도 이렇게 어려워요, 여러분. 네. 공매도 잘못치면 뒤집니다. 그리고 공매도가 훨씬 어려운 게임이에요. 똑같이 그냥 똑같은 입장으로 본다면 모르겠어요. 돈이 너무 많아. 나 한 150조 정도 있어가지고 한 5조, 6조, 5조, 10조 때려박는 거 아무 문제도 아니야. 이런 세력이 와서 공매도를 한다면 찍어 누를 수도 있을지도 모르죠. 네. 그럴 수도 있는데, 근데 보통 이렇게 한번 되면 어디까지 손실을 볼지 모르기 때문에 계속 마진콜 채워줘야 돼요. 예.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공매도도 이거 원래 치고 오르는데 이거 정말 많이 올랐어. 더 이상 못 오르겠지 하는데 꼭 치고 오르는 경향들이 있어 또.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예. 굉장히 어렵습니다. 공매도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참고로 저는 공매도를 못 쳐봤어요. 최근 3개월간 공매도를 친 게 200만 주인데요. 그 중에 절반은 최근 한 달 동안 친 거거든요. 그러니까 최근까지만 해도 이 주가가 이제 빠질 거라고 생각을 많이 했는데 당장 오늘 또 거의 상한가를 기록을 했으니까 타격이 심할 것 같긴 합니다. 피토하는 거지. 네. 지금 저기도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잖아요. 우리 누구야? 영화 빅숏의 실제 주인공 네. 마이클 버리 네. 거기도 숏 쳤잖아요. 테슬라 숏을 쳤죠. 숏을 쳤고 사실은 그 사람이 숏을 칠 때는 상당히 생각을 하고 쳤겠지. 전설의 투자자 중에 한 명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지난번에 한번 좀 게임이 길어지겠다. 750달러인가 봤을 때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눈치 깐 거죠. 또 드럼 쳐야 되겠네. 이러면서 힘들어지는 구간에 들어왔네 생각을 한 거지. 지금 못됐다 이제. 네. 나 못됐다. 그래도 난 건들 거다. 아마 이렇게 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난 견딜 거다. 네. 공매도가 항상 뭐 이기기만 하는 건 아니죠. 네. 실패하면 아주 크게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뉴스토마토에서 단독 보도가 나왔는데 인터파크가 그간 M&A 딜이 굉장히 길어지고 있어요. 근데 우선 협상 대상자에 오늘 야놀자를 선정을 했다라고 보도가 나왔습니다. 네. 인수 후보는 이제 야놀자뿐만 아니라 여기어때 트립닷컴이 참여를 했었고요. 인터파크를 매각하는 지분은 대주주 지분 28% 정도입니다. 매각가는 1,500억 선으로 예상을 했지만 그 협상하는 과정에서 일부 조정이 됐다고 알려졌고요. 야놀자의 인수가 되면 이제 야놀자는 돈이 굉장히 많습니다. 기존에 소프트뱅크 비전 펀드로부터 2조 원 정도 유치를 했고요. 네. 기존에 갖고 있던 비즈니스, 숙박, 레저, 교통, 레스토랑 이런 종합 여행 관련 서비스를 다 하거든요. 이것들과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인터파크가 8.4% 상승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비전 펀드가 우리한테는 연락 안 오네요. 아직. 네. 연락이 안 왔네요. 네. 기다리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오늘 그래도 반등을 크게 좀 해서 조금 안도가 좀 되셨을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내일은 또 모르는 건데 내일은 또 금요일이잖아요. 네. 내일까지만 상승을 좀 해서 기분 좋게 주말을 맞이했으면 좋겠네요. 사실은 뭐 안개는 거치고 있는 거예요. 확실하게 안개가 계속해서 거치고 있어서 오늘 결국 보면 따지고 보니까 미국 금리 안정이 가장 큰 역할을 한 상황 아닌가라고도 좀 보여지네요. 네, 공급망 차질이 조금 안정될 것이다라는 그 생각들이 좀 많이 이제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전망들이. 네. 그것도 도움이 됐고 네. 그리고 또
최근까지만 해도 좀 굉장히 우려가 컸던 게 부채 한도 이슈잖아요. 네. 그것도 조금 이제 12월까지는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큼직큼직한 우려들이 조금 해소가 되면서 주가 반등이 좀 나오고 있는 다시 상황입니다. 뭐 3천 넘고 자리 잡으면 와요. 저희가 약간 보람이 있을 것 같으네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어려움들을 잘 돌파해서 한숨 돌리고 또 마인드 컨트롤도 덕분에 잘했고 좋아지고 있으니 다행입니다라고 생각하신다고 다면,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계좌가 잘 관리가 됐다면 저희가 보람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이거 한 보람이 좀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가이드를 잘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네, 시장이 빠질 때 사실 이걸 피하진 못했잖아요. 피하는 것도 어렵고, 근데 네. 시장보다는 조금 덜 빠지는 거는 좀 성공을 한 것 같은데 올라갈 때 반등 구간에서 시장보다 좀 더 먹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더 먹어야지. 더 먹어. 네. 더 먹어야 됩니다. 참. 네, 어쨌든 이제 여기서 아직은 아닌 것 같고요. 여기서 조금 더 오르면 그때부터는 다시 현금 보유 비중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기 시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빠지는 구간에서 현금을 계속 쓴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올라가면 이제 어떤 종목에서 내가 현금을 좀 보유하고 또 어떤 종목은 더 끌고 갈지에 대한 고민을 자기 포트폴리오에서 조금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